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부터 뉴욕까지 2주 동안의 비핵화 투어를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한동안 교착 상태를 보였던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고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네 번째 방북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협상,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정말 2주 동안 강행군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뉴욕까지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투어를 마쳤는데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로 꼽히는 것이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정상 궤도로 복원시켰다. 이런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저는 과연 그 정책에 일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시기 전에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끊어진 미국과 북한 간의 네. 대화를 잇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양과 뉴욕을 방문한 결과 이제 그간 중단되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하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당초 우리 정부가 기획했던 그러한 목표는 달성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또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 이게 뭐 잘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 같지만 네. 아직 디테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큰 틀에서 합의라는 것은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북한이 4차를 수용했다. 이 점이 네. 상당히 미국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아직 조금 더 점검할 것이 있다. 그 점검할 것은 결국 북한이 이야기한 사찰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찰 검증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료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공받은 자료가 사실인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의심 가는 시설이 있으면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합의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에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알파 메시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결국 평양 공동선언에는 없지만 네.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비공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사찰인 거죠. 평양 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참관시키겠다고 네. 했습니다. 이 참관은 지난번 풍계리 시설 참관과 같이 가서 그냥 지켜보는 거에 불과하죠. 이 정도로는 미국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봤는지 아마 그 비공개 메시지가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북한이 사찰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특정 무기 체계란 말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평양 공동선언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비공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김소영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단계 나아가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해커 박사가 잘 설명했는데 해커 박사는 그 영변 핵시설을 직접 본 그런 분이죠. 그 안에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원자로 관련 시설과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 2000기 그것이 영변 핵시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폐기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은닉시설이라든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와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포괄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2년, 3년이 지나든 5개월이 되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북한과 미국의 물밑 접촉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핵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있다고 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을 대화의 틀에 묶어두고 현재로서는 중국 문제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적 구도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도 북한이 사찰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점검함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그런 협상 전술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 대화가 재개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뭐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나 또는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네. 비엔나에서 만날지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또 실무 협상을 진행해가면서 다차원적으로 북한과 논의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성공을 거두기 바랍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에 네 번째 방북을 하게 되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와 또 북한 쪽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관건은 이제 미국의 종전 선언의 조건인 거죠. 네. 그것은 북한이 사찰 검증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까지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북한이 수용한다면은 미국도 종전 선언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되는 11월 6일 이후 직후에 판문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네.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제3국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은 포맷이라고 했거든요. 장소는 다르지만 그것은 제3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장소라든가 의제 같은 것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지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자신들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여러 번 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판문점에 모여서 한 번에 끝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3국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판문점에서 하는 경우에 상징성이 더 크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네. 있을 겁니다. 다만 미국의 지금 협상 전략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